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자료는요, 바로 GTX 라인에 이제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이제 GTX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라인이 있어요. 자, 바로 GTX B 라인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왜 GTX B 라인에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X 이제 착공시 개통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 GTX B 라인의 개발 단계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내용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GTX는 일반적으로 착공시에서 개통까지 약 5년에서 6년 정도 걸립니다. 자, 공사기간은 한 5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 이후에 시운행을 몇 개월 동안 해요. 몇 개월 동안 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개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5년에서 6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GTX B 노선 현재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 현재죠. 자, 민간 투자사업 실시 기본계획을 고시했고요. 2022년도 내년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우선 협상 대상자 공모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2022년도 하반기쯤에는 가장 중요한 실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자, 이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착공은 2023년도 하반기에 바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GTX 개발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GTX B 라인에 주목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TX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의 진입을 굉장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GTX 라인을 깔아 놓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각 GTX 뭐 A라인, B라인, C라인, D라인이 있긴 한데 이 GTX의 각 라인 같은 경우에 서울 핵심 지역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GTX B 라인은 어느 핵심 지역을 지나갈까요? 서울의 어느 핵심 지역을 지나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의도, 용산, 서울역 이 핵심 지역을 지나가죠. 자, 이제 그 핵심 중에 가장 핵심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지역 바로 용산인데요. 자, 용산역부터 그럼 한번 저희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은 초대형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죠. 먼저 가장 큰 개발 호재는 바로 국제업무지구입니다. 국제업무지구 13만 평, 31조 원의 단군 이래 초대형 개발 금액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 비용이 들어가는 지역이죠. 자, 강남의 테헤란로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높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지역이죠. 자, 그런데 이런 용산에 강남 테헤란로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업무지구인데요. 자, 이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말, 그러니까 이번 연도 말이죠. 이번 연도 말에 구역 지정을 할 예정이고요. 2023년도에는 사업 승인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 개발이,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강남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출퇴근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결국 GTX 이 B 라인은 황금 라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성동에는 코엑스가 있죠. 자, 그 코엑스가 이제는 서울역에도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오른쪽에 이제 위치한 사진이 이제 조감도인데요. 엄청난 규모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아마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GTX B 라인은 황금 라인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GTX B 라인, 지금 현재 이 GTX B 라인이 깔린 부동산 금액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GTX B 라인 중에 제가 살펴볼 지역은 사실 서울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금액이 올랐고요. GTX B 라인이 깔려 있는 이제 곧 앞으로 이제 지나갈 경기권에 있는 부동산 금액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신문 기사입니다. 상승세 탄 부천 집값 GTX BD의 대규모 개발 호재까지 올라타다. GTX 라인이 깔린 이 지역이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역세권, 그 외에 이제 초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는 소사역, 중동역, 송내역 등 사업이 잇따르다 보니까 이제 외지인 같은 경우에 외지인들이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근데 매물을 거의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매물은 거의 없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GTX B 라인 쪽에 있는 매물들이 지금 경기권에서 소멸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다음 기사를 볼게요. 여기도 이제 최근 기사긴 한데요. 인천 전 지역 집값 불정의 화들짝. 인천 지역에 올해 인천 아파트 값이 이제 11.84%로 급등을 했어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지역이 바로 인천인데요. 인천 중에서도 이 GTX 라인 쪽에 영향권 안에 있는 인천 아파트 금액들은 더 많이 상승을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사를 한번 볼게요. 다음 기사에 조금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거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부망천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 이부망천이라는 뜻이 이어나면 부천, 망하면 인천 이런 뜻으로 통용이 됐대요. 근데 이 뜻이 최근에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죠. 자, 기사 내용을 볼게요. 이부망천 또 옛말, 이제는 이부망천이라는 뜻이 이제는 부천도 못 가고 망설이면 인천도 못 가요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만큼 인천 금액이 굉장히 부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금액이 굉장히 상승되는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면서 특별하게 느끼시는 게 있을까요? 인천이라는 지역은 사실상 그동안 홀대받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홀대받던 지역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인천을 주목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투자처는 서울이 가장 좋긴 해요. 근데 서울에 거의 모든 부동산들은요, 이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에 비해서 좀 금액들이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현상을 거품이라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현재 그 부동산 정책과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 갈 방향을 보면요, 사실상 조금 금액이 많이 올라 있긴 해요. 여기서 금액이 더 오르면 계속된 규제가 진행이 될 건데요. 어찌됐건 서울 지역은 조금 잠시 좀 지켜봐야 될 지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투자하기에는 금액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조금 시야를 돌려야 되는데, 자, 그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번 연도 자,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자, 뭘까요? 그쵸? 부동산 공급이죠? 그러면 다음 정권에는 부동산 정책이 뭘까요? 역시나 공급입니다. 자, 이런 부동산 공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정부라고 하면 GTX 라인, 자, 서울로 진입하기 좋은 GTX 라인을 깔아놨는데, 자, 어느 쪽에 부동산 공급을 할까요? 맞습니다. GTX 라인이 깔린 쪽에 부동산 공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인즉슨요. 여러분, 정부가 GTX 라인을 깔아놨는데 이것도 사업입니다. GTX 라인을 깔아놨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GTX 라인을 깔아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공급 폭탄을 그 라인 주변에 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GTX 라인 쪽에 공급이 앞으로 많이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내용에 써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좀 많은 지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규모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어야 사실 GTX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겠죠. 자, 그런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노후도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40년 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건물들이 굉장히 낮아요. 낮다는 거는 사업성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나오고, 굉장히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인천 쪽에는 두터운 수요층 자체도 또 존재를 해요. 여러분, 수요층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두터운 수요층에는 바로 산업단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마곡, 그리고 동탄, 판교, 그리고 성남 구시가지. 자, 여기는 모두 뭐가 있죠? 그렇죠. 산업단지가 있죠. 이렇게 산업단지가 존재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요량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직격탄이 좀 오더라도 이 지역엔 실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동산 금액이 그렇게 하향되진 않아요. 부동산이 상승장일 때는 수요량이 더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 지역도 이런 초대형으로 있는 그 산업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지역이 바로 이 GTX 라인이 깔리면서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을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인천에 이런 지역이 어디냐라고 이제 뭐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